오늘 이슈 초대석에서는 박상훈 영장상 개발반대 포레스티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님 모시고 최근 주민집회, 앞으로의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산상역 포레스티아 영장상 개발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시죠? 네. 요즘 좀 바쁩니다. 포레스티아가 옛날 신흥주공이었다 이제 포레스티아의 명칭이 바뀌어가 입주하자마자 네. 큰 싸움이 주민들이 나선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된 주민들이 이제 거리 집회까지 더운 날 나서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산상역 포레스티아 입주 이전 2017년 12월에 복정 2지구에 관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문제가 있었죠. 여기서. 입주자 대표 회의가 출범하기 한참 전이고 입주 전에. 그렇죠. 일반 분양이 되고 이제 입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였고 2018년 복정 2지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제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아니었고요. 저희 입주 예정자 협의회에서 별도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쪽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9년, 20년 이제 7월에 저희가 입주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비상대책위가 존재하면서 함께 이제 영장상 개발 반대에 맞서고 집회 등 시위도 하고 현수막도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운동을 했었는데 사실 이 시기에도 현 정치인들이나 성남시나 여러 국가 단체에서도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도 많았었고요. 특히 성남시에서는 입주 예정자라는 그런 명칭 자체가 법적인 단체가 아니다 보니 공식적으로 대응도 안 해주셨고요. 그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였고 저희가 2020년 12월 산상역 포레스티아 입주자 대표 회의가 발족을 하면서 이제 법에 의해서 공식 출범한 거죠. 공식 출범을 하고 제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공식적으로 비상대책위가 발족을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러면 이제 입주자 대표자회는 별개로 있고 비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에 속해 있는 비상대책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주자 대표 회장이 다른 분이 맡고 계시고? 아닙니다. 저희가 입주자 대표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같이 맡고 계시고. 여기 현안에 대해 싸우기 위해서 이제 비대위를 만드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입주하고 나서 아까 이제 들어오기 전서부터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입주 예정자 모임에서 문제 제기도 했는데 전혀 이제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네. 정치권에서 특히 김태년 의원 사무실과 저희가 여러 번 접촉을 했었는데 사실 매일 같은 말의 반복이었고 김태년 국회의원이 직접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이청훈 보좌관이라는 분이 해주셨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세대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게 아닌 오히려 늘어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서 저희가 더 이상은 이제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저희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럼 당초 주민들이 얘기했던 부분에 그 규모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부분하고 좀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더 늘어난 겁니까?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치면은 저희가 원래 예상했던 세대는 500세대, 600세대 기준이었는데 처음에 1200세대로 늘어나면서 반발이 엄청나게 심해졌죠. 꼭 이따가 뒤에 가서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번 이제 또 5일날 현충일 앞두고 그 무더위에 꼬맹이들까지 집회에 나서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그만큼 이제 이거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는 징표겠죠? 네. 일단 저희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입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공식적인 투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설문조사 투표. 이제 직접 용지에? 중앙선관위 시스템을 통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저희가 공식적인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전 세대를 대상으로? 맞습니다. 전 세대의 85%에 해당하는 세대께서 영장상 개발 반대에 찬성을 하시면서 전면에 나서주기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 회장으로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면에 나서게 됐습니다. 일부에서 얘기되는 게
전체 수정구, 성남시 전체, 그리고 네. 수정구 전체에서 이제 도심의 헛파숲이라고 얘기되지 않습니까? 네, 영장산 맞습니다. 부분들이 보존돼야 된다고 이제 보는데, 그러면 일부에서 또 비판하는 쪽에서는 그 포레스티아 입주민의 이기주의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에 네.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바로 그 님비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사실 일각에서 볼 때는 저희 입주민의 그냥 님비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사실 저희가 원하는 건 공공주택을 짓는 걸 못하게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공공주택을 얼마든지 만 세대든 2만 세대든 그 가능한 곳에 맞습니다. 네, 네. 국가 정책 방향을 네. 인정하되 굳이 왜 근린공원을 만들면서 돈을 써가면서 예. 산림을 또 훼손하면서 거기에 또 돈을 씁니다. 음. 그거 자체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정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산림을 훼손하는 거 그거 정말 큰 문제고요. 저희 뭐 이번에 맹꽁이까지 발견이 되면서 예. 맹꽁이는 저희 멸종위기급 예. 2급에 돼 있는 종으로 참 중요한 저희 생태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동물입니다. 그 부분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현동 110번지도 이제 네, 그게 네. 발견돼가지고 상당히 좀 네. 여러 가지 이제 파란이 좀 밀고 지금은 이제 법적인 부분은 좀 소송 중인 네, 상태죠. 네. 이제. 맞습니다. 비상대책위가 구성되고 나서 그동안에 좀 바쁘시고 힘드실 텐데 네. 대표적으로 하시는 활동이 있다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일단 전체 입주민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표를 진행했었고요. 또한 이제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한마디로 이제 성남시 청원을 통해서 입주민, 주위역 주민과 성남시 모든 주민들의 의견을 좀 청취를 했습니다. 아, 예. 청원이 통과가 됐었고, 그걸로 하여금 저희가 이제 영장산 국정 이지구를 지켜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뭐 시의회에서 뭐 그게 부결이 되는 바람에. 청원은 이제 네, 의회에 안건 상정은 됐는데 그렇죠. 통과가 안 된 거죠. 통과가 부결된 안 거죠, 됐습니다. 이제. 네, 네. 그게 뭐 당론으로 민주당 측 5명이 부결을 해서 이렇게 좀 부결이 됐습니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또 명칭도 거기는 영장산인데 네. 개발 명칭이 성남 복정이 공공주택지구 사업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또 복정동에 어떤 그 사업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잘 지역을 모르게 네, 아주 맞습니다. 교묘하게 이 정책 명칭을 집어넣은 게 의도적이 아닌가 네, 이제 저희도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차라리 영장산 이렇게 해버렸다. 네. 부담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리고 이 규모가 가지고 있는 면적 부분들이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면적도 한 23,000평 정도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성남시가 수천억 들여가지고 이제 공원조서 1공단하고 네, 맞습니다. 이 1공단도 한 25,0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하고 비슷한다면 1공단을 이재명 전 시장 때 공헌한다. 네. 한다 그래가지고 수천억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1공단보다 더 지켜져야 될 영장산 부분을 네. 단개발하고 거기다 아파트를 짓는다는 거 이건 좀 이해가 안 돼요. 네,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일공단 부지가 전 이재명 시장, 지금은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추진을 하신 거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일공단 부지만큼 좋은 땅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황금 땅. 네, 맞습니다. 평지에 진짜 지하철역 가깝고 공공주택 부지로서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그곳에 2,600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도비를 들이고 시비를 들여서 대장동 개발비를 이쪽으로 편입을 시켜서 근린공원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영장산 복정 이지구 부지에는 6,000그루의 나무를 베버리고 지금 아파트를 이제 짓겠다는 조사된 게 한 6,000그루 네, 정도 되는. 맞습니다. 네.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하고 있는 이 성남시 그리고 LH 국토부가 정말 좀 어이가 없습니다. 이해도 안 가고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 입주하시기 전에 입주 예정자 네네. 모임서부터 계속 이제 신당국이나 이제 정치권하고 이 부분을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네네. 논의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그 부분이 이제 주민이 납득할 만한 어떤 뭐 절충점이 찾아지는 게 전혀 아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절충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창훈 보좌관이 얘기하는 것 뿐이었지, 그 어떤 누구의 확실한, 확정적인 절충안은 전혀 없었습니다. 뭐, 대표로서 저희가 받았던 내용도 전혀 없고요. 네. 뭐, 지금까지 제대로 들어본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장산 개발에 대해서 그 전에 포레스티아 정식 입주가 비대위가 되기 전에 이제 네네. 지역의 환경단체들이 네. 반대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네. 사업은 계속 진행돼서 네. 법적으로는 좀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나서서 이걸 반대하고 그러면 그 정책이 멈출 수 있는 여지나 이런 것들은 있는 건가요? 개인적으로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희 저희 지역 주민과 입주민 모두가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지구지정 이 사업이 아무리 지구지정이 됐다 하여도 제대로 돼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도 정말 그냥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맹꽁이가 서식하는 지금 현재 6월 지금 서식하고 이 산란하고 지금 이렇게 있는 이 시기에는 전혀 뭐 환경영향 평가 등 조사는 하나도 안 하고 뭐 말도 안 되는 달에 3월달 이럴 때 조사를 하면서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환경영향 평가이며 주민공청회도 입주민이 입주하기 전인 그 시기에 사람 몇 명 모아놓고 공청회를 진행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편법으로 진행하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진짜 이 정부 여당과 또 성남시, LH 국토부에 유감을 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책 당국자들도 그 부분이 재건축으로 돼서 입주 예정자들이 몇 세대가 들어온다는 걸 분명히 알 것이고 네. 들어왔을 때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네, 네. 예견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납득할 만한 네. 정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는 게 네, 아닌가 네, 그런 맞습니다.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서도 말씀하셨는데 영장산이 이제 성남시 전체 수령구에서 가장 중요한 도심어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네. 주민들이 보시기에 왜 우리가 반대 그 가장 큰 원인을 꼽는다면 뭐를 꼽을 수 있겠어요? 산림 보존입니다. 산림 보존. 네. 산림 보존과 생태계. 네. 정말 저희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그린 뉴딜 정책, 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중입니다. 그린 뉴딜 정책에 가장 부합하는 그런 아파트가 아닌 그린 뉴딜 정책과 가장 맞는 바로 그 아파트가 저희 산성역 포레스티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최적의 조건. 맞습니다. 예. 그걸 훼손하고 아파트를 또 짓겠다는 건 본인들 스스로가 본인들이 하는 정책에 부합하는 정책을 또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은 제발 걷어주시길 바랍니다. 비대위에서 만든 사진이 있더라고요. 한번 네, PD님 네, 네. 전후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예. 보면 그 독자들이 보면 아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네, 느낌이 좀 네. 다를 것 같습니다. 너무 항공사진 찍은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론 저기 이제 촬영을 현재는 이제 현재 학교 성남여중, 성남여중 뒤에 저기 숲 숲속 있는데 저쪽이 다 이제 까이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게 학교하고 뒤에 정말로. 아파트하고가 9m밖에 차이가 공간이 없습니다. 이 어떤 말도 안 되는 이런 진짜 살림을 훼손하고 이런 식의 정책은 정말 그만 멈춰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그 지역 정치 여야 네. 뭐 시의원, 뭐 도의원, 국회의원도 많이 찾아다니시고 그러셨을 텐데 반응은 좀 어떻던가요? 일단 사실 성남시 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뭐 국토부에 미루죠, 항상. 뭐 매일 똑같습니다. 국토부, 환경부,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해도 제대로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동안 미루고 있습니다. 네. LH에 또 미루고 있습니다. LH 개발 계획에 대해서 설계도라도 보여달라. 안 보여줍니다. 정보 공개 청구도 안 됩니까? 네, 모든 것들이 지금 가려져 있습니다. 도대체 네. 이게 어떤 힘에 의해서 이렇게 가려져 있는지 전 너무 궁금하고요. 주민들을 네.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무시하는 거죠. 저희 입주민 포함해서 성남시 전체를 저는 무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도의 정책을 갖고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자꾸 모든 환경영향 평가 모든 것들 주민공청회 등 다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주민들 없을 때 시행을 해버려서 이슈를 안 만드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유감을 표명을 하고요. 사실 민주당 국회의원, 김태년 의원, 지역구 의원, 그리고 저희 지역구 시의원인 윤창근 의원,
거기에 의장이시죠? 성남시 의장. 현재 의장이시죠. 네. 그분들은 대화를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면담이 그럼 한 번도 안 됐습니다. 네. 면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이해가 안 되시죠? 네. 저 역시 제가 대표로서 입주자 대표회장 저희 4089세대 정말 1만 믿기지 않는 명의 얘기인데. 주민들이 함께하는 이 아파트 네. 단지에서 면담을 요청해도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김태년 의원 연락도 안 받습니다. 윤창근 의원 안 받습니다. 저 쳐다보고 씩 웃고 가더군요. 그런 사람이 시의원이고 의장입니다. 이게 도대체 정치인들이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구 의원이신 안광환 시의원은 저희 아파트에도 이렇게 와서 현장 파악도 하시고 야당 네네. 시의원이죠. 야당 시의원께서는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사실 정치적으로를 떠나서 지역구 시의원이고 지역 국회의원이면 지역 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제발 듣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나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네. 그 시민단체도 이제 반대 집회도 하고, 그때도 이제 시민단체 쪽에서 네네.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네네. 주민 지금 이제, 수천 명의 이제 입주민들이 있고, 민원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좀 부담스럽더라도, 집권 그럼요. 여당이 추진하고, 현 시장과 관련돼 있다 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원하는 바가 바로 그런 네. 부분입니다. 네. 국가가 하는 사업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시장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시장의 의지가 네. 일로 갈 수도 있고 절로 갈 네. 수도 있기 때문에 성남시의 대응은 좀 어떻습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남시는 대응 자체를 안 합니다. 저희 무시 전략이네. 네, 무시 전략이고요. 은수미 사실 저희가 이번에 여러 방향으로 시장 면담을 요청해 보셨나요? 예, 대응 요청도 했고요. 했는데 근데 이제 면담이 안 이루어졌네. 네, 면담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그리고 영장산 청원 자체가 시장님이 나와서 그거에 대한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죠. 왜 청원을 했겠습니까? 시민이 주인인 성남에서 주인인 성남 시민들이 요청을 하는데 성남시장은 도대체 뭐 합니까? 네. 이제 나서 주시길 부탁드리고 시장님이고 정치인들이고 안 나서실 거면 그만 자리에서 물러나 주십시오. 요청드립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선 참 답답하겠습니다. 네, 자기 답답합니다. 주민 네. 그 대표를 뽑아놨는데 대표들이 이게 반응도 안 하고 네, 그래서 네. 본인이 나서서 할 수도 없고 네. 어쨌든 좀 정책 당국자들이 정책적인 전환을 좀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도저히 이게 답이 없다고 네. 생각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한 주민 소환 운동에 나서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아마 성남 지역에서 91년도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나서 주민들이 주민 소환 운동에 나서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네. 예. 이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치인들이 면담 요청에도 불구하고 네. 김태년 의원, 윤창근 의장 등 이런 민주당 쪽, 정부 여당 쪽의 대표들이 면담 요청에 한 번도 나서주지가 않고 저희와 대화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저희 시민 입장에서 괘씸하다고 여겼고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소환제에 대해서 파악을 했고 네. 사실은 은수미 시장에 대해서도 주민 소환제를 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규모가 사실, 너무 커서 네, 쉽지 않을 텐데. 옛날 오세훈 시장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규모가 유권자. 시간이 예, 부족합니다. 그렇죠, 시간. 네, 예. 그래서 윤수미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못하게 됐고요. 아. 윤창근 의장, 저희 지역구 시의원인 윤창근 의장에 대해서 지금 주민 소환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태년 의원 국회의원도 하고 싶지만 이 국회의원들이 만든 이 법에 국회의원들은 또 소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 법을 만드는. 네, 어처구니가 없는 이 국회의원들이 이렇습니다. 저희 나라 국회의원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맞습니다. 개혁돼야 된다는 여론이 있는 네,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지난 11일 날 네. 그 선관위에 이제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요구 네, 신청을 네. 하셨더라고요. 지금 네, 선관위가 이제 검토 작업을 하고 네.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주민들이 자기가 뽑은 선출직이 안 했을 때는 이제 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주민소환 운동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맞습니다. 그렇게 그게
문제는 현실성을 가질 수 네. 있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지 않겠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 국회의원은 그런 근거를 안 만들어놨고 그래서 일단 지역 출신 시의원을 이제 주민소환 운동 네, 1호로 설정하고 운동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물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11일 날 예. 신청서 교부 신청을 했고, 예. 17일까지 선관위에서 이제 접수증을 주기로 했습니다. 유권에서 그 네. 정당성 부분에 네, 확인을 해서 18일부터 저희가 서명부에 서명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해서 30일까지 예, 하기로 예. 돼 있는데요. 예, 예. 사실 시간상이 부분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뭐 사실 며칠 안 되지만 12일 예. 정도 기간인데 예. 저희 지역구 신흥 2동, 3동, 단대동 지역구에 4만 1,000명의 유권자가 계십니다. 아, 총 유권자. 시의원 지역구, 예, 예. 시의원이죠? 약 예. 4만 1,000명 정도 4만 되시고요. 명. 네. 예, 예. 그 중에서 서명부의 서명이 20%. 그럼 100분의 20이니까. 그렇죠. 예. 20% 이상만 서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주민 소환 청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저희가 가능한 게 저희 입주민들이 저희가 4,089세대 예. 거의 뭐 만여 명의 입주민이 계십니다.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셔도 예. 아실 그러니까 거라고 생각합니다. 숫자는 20%니까는 4만에 그러면 네네. 그렇겠네. 8,200명 정도만 대략. 서명을 예, 해주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네.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주민들이 현안에 대해서 지역 출신 그 의원을 이렇게 주민 소환 운동에 호출한 건 처음이어서 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가장 큰 건 이제 주민 소환 운동을 이제 네. 시작하셨으니까 할 것 네. 같은데 간단하게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주민 소환 운동은 저희는 뭐 성공적으로 끝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걸 큰 이슈로 만들어서 저희 영장산, 복정 2지구, 지구 지정에 대해서 취소에 대한 운동을 강력하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코로나 시국에 집회가 지금 성남시도 9명까지로 집회가 예.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집회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고요. 어느 정도 이 기준 자체가 완화가 되면 성남시 전역에 대규모 집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구, 중원구 연합을 해서 또 환경단체 등 각종 시민단체 연합을 해서 대규모 집회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와 활동을 하신다는 게 참 이게 쉽지 않은 네네. 부분이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수정구 지역의 대표적인 도심 숲을 보호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좀 힘이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정치적인 네. 건 없다. 정치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예. 당적도 그런 부분에- 없으신가요? 네, 당적도 없으신가요? 당적, 당적 네, 잘 모르겠지만 저는 뭐 그런 거는 해본 적이 없으시고, 없습니다. 예, 네. 예. 당 활동을 하신 네, 거예요. 활동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활동하다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그렇죠. 나오고, 예.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적은 없고요. 사실 어느 한편으로서는 제가 민주당 쪽에도 지지를 많이 했던 부분도 있고 국민의힘 쪽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거는 그런 정치와 정당에 떠나서 지역의 살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사진 보신 대로 수정구의 대표적인 도심숲이 대규모 아파트 개발로 사라질라는 의기에 있는데 주거 문제하고 생태의 문제 그리고 또 수정구가 가지고 있는 도심 특성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상훈 영장산 개발반 포레스티아 비상대책위원장님이 주민 소환 운동까지 하시면서 본격적으로 나셨는데 앞으로 활동에 대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